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건 뭐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중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네.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의 사연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아니고 컨설팅. 사연이죠, 그래도. 그렇죠.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큰 비즈니스 카테고리 내에서 질문을 3개 해주신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씩. 또 하나. 에디군이 1번 읽고 제가 1번 답변하고. 오케이. 세계 최대 땡땡땡 조향회사와 협업해 3가지 시그니처 향을 개발하였고 핸드워시, 바디로션, 향수 등 총 3개의 제품 카테고리를 동시에 런칭하고자 합니다. 자, 이분은 이제 3개의 제품으로 브랜드를 런칭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제품 종류는 이제 뭐 조형회사 이런 거는 이제 별개로 치고, 그냥 어쨌든 그냥 아이템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핸드워시, 바디로션, 그다음 향수로 만들어진 3개의 라인업으로 된 브랜드를 만들겠다라는 말씀인데, 이제 첫 번째 질문에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 거는 바디로션과 핸드워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카테고리가 맞을 수 있는데 좀 다르긴 하지만, 세정제와 화장품이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큰 카테고리로 그냥 화장품 카테고리를 묶는다면 들어갈 수 있지만, 향수는 아예 카테고리가 다르다. 향수는 화장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향수는 향수만의 별도의 카테고리가 돼 있기 때문에 향수와 이 제품을 묶어서 한다는 게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향수는 향수만의 브랜드를 전문적으로 별도로 런칭하는 게 낫지, 샤넬이라든가 이런 명품 브랜드들은 이미 브랜드 밸류 자체가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도 내면서 향수를 같이 하는 거지, 사실 우리 같은 듣보잡 자영업자들이 어떤 화장품 브랜드 내에서 향수만을 그렇게 같은 브랜드로 판매하는 거는 저는 온라인이 좀 잘 안 맞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향수는 향수 별도로 뽑아주는 게 좋다. 그런데 이분은 듣보잡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창업 자금 수준이 이제 1억입니다. 1억 수준으로는 사실 이제 말씀하신 그 범위를 좀 벗어나기는 어렵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에디군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핸드워시와 바디로션은 300ml 용량으로 각 MOQ 3,000개로 제조하고자 합니다. 원가는 2,000원입니다. 다만 향이 3가지다 보니 초기 물량은 총 18,000개, MOQ 그러니까, 3,000개에다가 그렇죠. 향이 3,000개의 향이 3가지, 3개. 제품군이 2가지. 그렇죠. 제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향을 컨셉으로 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욕심내서 3가지 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MOQ를 2,000개로 맞출 수 있는 제조업체를 다시 찾아봐야 하는지, 아니면 향을 2가지로 줄여야 하는 게 맞는지, 혹은 계획대로 진행하는 게 맞는지 재고 관리 등 여러모로 고민이 됩니다. 자, 일단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향수는 일단 제외하고 이분이 질문하신 거는 핸드워시, 그 다음에 바디로션 2개의 종류를 향을 3개씩, 그러니까 핸드워시가 3개 향이 나는 거고 바디로션이 3개 향이 나는 거죠. 그러면 제품은 6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MOQ는 3,000개가 되니까 3, 6, 18, 18,000개. 총 18,000개를 제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양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MOQ를 2,000개, 2,000개로 해서 6개면 12,000개로 줄겠죠? 2,000개 MOQ를 생산하는 업체를 찾는 게 낫겠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3, 6, 18로 하는 게 낫겠냐? 아니면 셋 있는 거를 향을 줄여서 둘둘로 바꾸는 게 낫겠냐? 그러면 3, 4, 10이니까 MOQ가 3,000개면 12,000개로 줄겠죠? 혹은 MOQ 2,000개짜리 업체를 찾으면 2, 4, 8이니까 8,000개로 줄겠죠? 꼭 그렇게밖에 표현 안 되십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건 뭐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자, 근데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어떻게 드렸냐면,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대로 다이렉트로 우리가 답변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 에디군 핸드워시 어떻게 구매하십니까? 핸드워시요? 올리브영에서. 그러니까 그냥 어떤 식으로? 그냥 가봐서. 가서. 디자인이 조잡하지 않고 그냥 좀 심플해 보이는 걸로 별 생각 없이 삽니다. 그렇죠. 가격은요? 가격은 특별히 비싼 걸 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이유가 뭘까요? 세정력은 다, 한국의 제품들이 다 세정력은 다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정도의 기준만 넘으면 가격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죠. 굳이 비싼 걸 안 사. 그렇죠. 제가 이분한테 드린 답변이 딱 그겁니다. 지금 에디군 말한 게 정답이에요. 저희가 짠 게 아닙니다. 다짜고짜 에디한테 그냥 물어본 거예요. 자, 핸드워시를 살 때 명품 브랜드다라고 하면서 사시는 분 있나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구매자를 100명으로 잡았을 때 5%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핸드워시를 별 생각 없이 삽니다. 왜? 그냥 생필품이니까. 최소한 그래도 세제라던가 주방세제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래도 내 소중한 옷 혹은 내 아이를 위한 어떤 거 하니까 좀 꼼꼼하게 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핸드워시 같은 건 그냥 비누예요. 비누. 그죠? 고체 비누를 이제는 좀 물비누로 바꿔서 그냥 손을 닦는 것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기준이 뭐냐?
가격, 혹은 유명한 브랜드, 대기업 제품 이런 식인 거죠. 지금 네이버 쇼핑에서 저희가 이미지 첨부해 드릴 건데 핸드워시로 검색했을 때 상품평에 가장 많은 제품이 뭐가 나오냐면 아이 깨끗해가 나옵니다. CJ에서 만든 거고 일본의 라이언사하고 합작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 불매 때문에 저도 원래 CJ 라이언의 아이 깨끗해를 썼었습니다. 그걸 사용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걸 안 쓰는데 일본 불매 때문에. 자, 두 번째로 리뷰가 많은 제품은 메소드란 브랜드의 LG 생건에서 수입하는 브랜드예요. 미국에서 들어온 브랜드입니다. 미국에서는 친환경이라 그래서 좀 유명하다고 하는데 뭐 제가 볼 땐 모르겠어요. 한국에선 그렇게 큰 반응은 없는 것 같은데 정확한 데이터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리뷰가 2등이 그 메소드란 브랜드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메소드란 브랜드를 구매했었는데 이제 그 아이 깨끗해가 불매 운동 때문에 이제 구매하지 말자. 두 번째 리뷰가 가장 많으니까 메소드를 구매해서 써봤더니 제 개인적으로는 아이 깨끗해는 쓰고 나서 하면 손이 좀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뽀드득하는 느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메소드 제품을 구했더니 이거 너무 손이 뽀드득해지는 거야. 뭐 10,000원에 3개인가? 15,000원에 4개인가? 하여튼 굉장히 저렴하게 샀어요. 근데 한 개 써보고 나서 너무 이 느낌이 싫어서 다 지인들 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제가 올리는 이 제품으로 구매를 했는데 이 제품 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리뷰가 8,400개가 달려있고 자 가격이 11,900원에 무료 배송입니다. 그 다음에 용량은 달라요. 이분은 300ml로 만든다 그랬는데 제가 구매한 제품은 280ml예요. 근데 뭐 거의 동일하다고 치고 뭐 10% 정도 차이는 나긴 하지만 무료 배송에 11,900원에 3개를 줍니다. 자 그럼 개당 가격이 얼마일까요? 자 배송료는 2,500원이니까 뭐 포장까지 하면 3,000원이라고 뺀다고 치면 자 11,900원 자 쉽게 그냥 12,000원이라고 계산합시다. 12,000원에서 3,000원 빼면 9,000원. 무료 배송이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12,000원에 배송료 3,000원 포장비까지 해서 3,000원 빼면 9,000원. 9,000원에 3개 자 개당 3,000원. 개당 3,000원에 파는 꼴이에요. 이분은. 자 이분은 아까 원가 얼마라 그랬죠? 2,000원이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이 핸드워시를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2,000원에 제조한 핸드워시를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6,000원에 판매할 수 있을까요? 300ml짜리 핸드워시 하나를 6,000원에 판매한다? 그 다음 배송료 무료로는 못 보내줄 거 아니에요? 6,000원짜리를. 그죠? 택배비에 포장비 빼면 그분도 3,000원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6,000원에 판매한다고 쳐도 배송료를 2,500원 하면 8,500원이에요. 그럼 소비자가 300ml짜리 핸드워시를 8,500원에 팔면 그걸 살까요? 이분의 브랜드의 제품을? 에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안 살까요? 너무 비싸서. 그렇죠. 가격 경쟁력이 안 나오죠. 그러면 이분은 2,000원에 생산해서 2배수로 예를 들어 4,000원에 판다. 그래도 배송비 별도 붙이면 6,5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샀던 이 브랜드 얼마나 인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리뷰가 8,400개 달리고 거의 개당 가격이 3,000원꼴에 파는 이 제품 가격 경쟁이 안 맞죠. 만약에 이분이 아이크림 같은 거를 만든다. 그러면은 이 5배수, 10배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크림은 10,000원짜리 아이크림도 있지만 20,000원짜리 아이크림도 있고 50,000원짜리 아이크림도 있고 10만원짜리 아이크림도 있어요. 누군가는 10만원짜리 아이크림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면 내 눈가의 주름은 소중하니까. 하지만 핸드워시를 2만원짜리 핸드워시를 그 누구도 사지 않습니다. 만원짜리 핸드워시도 아마 거의 안 살걸요? 개당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핸드워시는 그냥 생필품이에요. 프리미엄이라는 게 존재하기 어려운 제품이라는 거죠. 그럼 마진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진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우면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요. 제품 자체에 마진도 없는데 거기다 마케팅까지 태우면 거의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 박리담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리담회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저가거나 아니면 브랜드 밸류가 그래도 높아야 됩니다. 둘 다 좀 어려운 거죠. 굉장히 저가로 하면 마진이 거의 안 나와버리니까. 그 다음 브랜드 밸류를 높이기에는 신생 브랜드가 브랜드 밸류를 높인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분이 향을 3개를 하냐 2개를 하냐 MOQ를 3,000개를 하냐 2,000개를 하냐 전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이템 자체를 다시 고민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바디로션도 사실 비슷해요. 바디로션은 그래도 핸드워시보다는 좀 프리미엄급이 먹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토피에 좋다던가 혹은 정말 좋은 성분을 넣었다던가 우리 것들은 아이들한테 사용해도 될 정도의 전혀 화학 성분이 없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면 좀 다를 수 있는데 핸드워시 쪽은 완전히 이건 좀 저가 쪽에 그냥 생필품이기 때문에 구매하는 분들이 큰 고민 없이 구매하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아예 접근 방식 자체를 달리해야 된다. 즉 내 사업 계획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계획대로 진행한다면 단상자, 용기, 비용 등을 합치면 예상 비용은 약 6천. 이 정도 제조 초기 투자 비용이 평균인가요? 혹시 비용 절감과 관련해 조언해 주실 부분은 있으실까요? 초기 사업 예산은 총 1억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찍은 영상 중에 그런 영상이 있죠. 총 비즈니스 예산이 1억인데
제품의 9,000을 플렉스하냐 그런 영상 찍은 거 기억나시죠? 네. 예. 제 개인적으로 제가 항상 이렇게 추천해드리는 비율은 제품 비용, 속어로 물대라고 하는데 물대는 저는 30에서 40% 정도 추천해드립니다. 왜냐면 나머지 비용 그 다음에 쇼핑몰도 만들어야 되고 제품 어떤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 외에 뭐 기타 비용들 광고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마케팅 비용이 가장 중요하죠. 나머지 60%에서 70% 정도는 그런 운신의 폭을 갖고 있어야 마케팅을 하다가 반응이 안 나오면 그 부분에서 다른 제품을 또 저렴한 비용이더라도 다른 제품을 또 런칭해서 추가적인 라인업을 띄운다던가 여러 가지 운신의 폭이 있는데 애초에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1억 예산에서 9천을 플렉스 해버리면 나머지 예산이 없잖아요. 남은 예산이. 그래버리면 운신의 폭 자체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이 돼버려요. 그럼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고 여기다가 올인해서 매출이 안 나면 그냥 바로 꼬꾸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60%라는 비중 자체가 뭐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만약에 6천만 원,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를 제품 물대로 가버리면 나머지 잔액으로는 사실 상세 페이지 만들고 뭐 하고 해버리면 그 잔액은 더 줄어든다. 근데 최초에 두세 달 정도의 마케팅비로 이거를 지불했을 때 여기서 반응이 안 와버리면 굉장히 그 심리적인 압박감에 쫓기면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멘붕 와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물대가 약간 많은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질문. 네 번째 질문. 핸드워시와 바디로션 외에 소량으로 30ml 향수도 함께 판매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용기입니다. 향수는 시장 반응을 위해 소량으로 1000개 정도 제작할 계획이었으나 용기 업체에서는 기본적으로 MOQ 10,000개를 요구합니다. 방산시장에서 도매로 1000개를 소량 구매 가능하지만 후광홍 등 용기 퀄리티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저희가 용기 관련해서도 컨설팅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죠. 기억나시죠? 네, 그것도 한번 보시고 일단 이 용기라는 부분은 문제는 뭐냐면 화장품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용기를 쓰는 게 많잖아요. 건강기능식품도 있고 여러 가지 용기를 쓰는 비즈니스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용기 안에 충진을 해주는 업체, 그러니까 화장품이면 화장품 안에 우리 몸에 바르는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업체와 혹은 건강기능식품이면 그 먹는 알약 타블렛을 만들어주는 업체와 그 다음에 이 용기를 만들어주는 업체가 서로 별개다 보니까 용기 MOQ는 5,000개고 화장품 MOQ는 2,000개고 이런 식으로 이게 서로 매칭이 안 될 때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매칭이 안 되는 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매칭이 될 수 있는 업체를 찾아가는 게 제일 베스트고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화장품 업체를 찾아가서 최소한 MOQ가 뭐냐 라고 했을 때 2,000개다. 그럼 2,000개를 픽스해 버렸어요. 그러면 케이스 업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후가공으로 2,000개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게 베스트입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2,000개를 해주는 업체가 없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5,000개로 찍어야 된다면 5,000개로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5,000개를 찍어놓고 2,000개는 충진해서 하고 3,000개는 보관해놨다가 다음에 리오더 할 때 그걸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죠. 향수도 1,000개를 만들고 싶은데 케이스 업체에서 10,000개를 요청한다. 그러면 일단 10,000개가 아닌 뭐 3,000개든 5,000개든 MOQ를 줄일 수 있는 후가공 업체를 최대한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후가공을 해서 케이스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산시장에서 어떤 공병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공병을 사다가 직접 뭔가를 한다는 거는 그건 향수랑은 좀 많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의 수공업 형태로 뭔가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아이템도 존재합니다. 펫푸드 같은 것들은 그렇게 해도 팔려요. 그런 업체들이 이미 많이 있고 소비자들이 그런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간의 수공업 형태로 뭔가 케이스를 만들어서 마치 배달 음식처럼 플라스틱 안에 넣고 라벨링을 해서 해도 소비자들이 삽니다. 이미 그런 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향수는 어디서 공병을 사다가 내가 스티커로 라벨링을 해서 하면 향수는 안 삽니다. 향수라는 제품은 굉장히 허세스러운 제품이고 이게 실용적인 거랑은 좀 거리가 먼 굉장히 사치품이나 기호품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디자인 퀄리티가 꽤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후가공으로 케이스에 프린팅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그래도 소비자가 구매를 하지, 그냥 일반 공병에다가 마치 어떤 라벨링을 해서 간의 수공업처럼 만든 향수를 제가 볼 때는 안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추천해드리지 않고, 할 거면 MOQ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케이스 업체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후가공을 반드시 맡겨서 올바른 케이스를 만들어서 거기다 향수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고, 4가지 질문하셨는데 굉장히 4가지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한 답변을 메일로 드리고 영상을 한 번 더 찍는 건데, 컨설팅이라는 건 사실 이분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질문 주신 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질문을 줘야 디테일하게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질문을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포괄적으로 어떻게 해야 사업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문의를 주시면 답변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이 디테일하게 포커스를 좁혀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하기가 되게 좋고, 개인적으로 이분께 굉장히 좀 죄송한 거는 질문하는 건 바이 건으로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도 반대로 좀 살짝 너무 현실을 좀 강하게 그렇죠. 좀 쓴 것 같아서. 네네.
그래서 안 그래도 메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분이 어떤 그러니까 퀄리티, 능력, 혹은 경험, 여러 가지로 그냥 그렇죠. 포함해서 말할 때 어떤 걸 가지고 계신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창업자금 1억이다. 1억이라는 돈이 사실 어떻게 보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돈인데, 예를 들어서 1억이 없다고 해서 인생이 망가지거나 그런 건 아닐 수 있죠. 근데 예를 들면 내가 1억을 번다고 생각하면 1억을 번다는 건 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돈인데, 이 1억이라는 사업 예산으로 제품에다가 뭐 5천, 6천을 투자해서 런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무실을 얻고 뭐 하고 인프라를 갖추고 쇼핑몰을 만들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뭐 해서 마케팅을 띄우고 하면 아마 1억 가까이 되는 자금을 거의 다 소진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사업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 저는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좋은 아이템인 것 같다, 혹은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해봐라,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핸드워시 편에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아이템을 가져오시지 않았나. 그러니까 차라리 이분이 아까 얘기했지만 아이템 라인업이 3개인데 향수, 핸드워시, 바디로션이 아니라 아이크림, 혹은 뭐 팔자주름 크림, 이런 식으로 독특한 것들을 가져오셨다면 전 오히려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5배수, 10배수로 해도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기획만 잘하고 컨셉만 잘 짜면. 근데 핸드워시, 바디로션, 향수라는 아이템 자체가 굉장히 좀 배수를 많이 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즉 마진을 많이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굉장히 박리담회로 하기에도 쉽지 않은 시장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분께 좀 다시 한번 아이템에 대한 재고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이 뒤에 이분이 이제 피드백이 더 이상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만약에 이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한 발 한 발 가시고 런칭을 하실 계획이면 정말 개인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제 메일이나 혹은 이 영상을 혹은 또 보신다면 아이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고가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경쟁력 있는 아이템이 무엇인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시장에서 좀 더 마진을 많이 볼 수 있고, 소량을 팔더라도 많이 파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신생 브랜드가 양을 갑자기 빡 해서 굉장히 뭐 내가 10,000개, 20,000개 이렇게 팔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1,000개, 2,000개를 팔아도 거기서 적정한 마진이 나오고 돈을 많이 버는 거를 떠나서 이 비즈니스를 계속 쭉 이어갈 수 있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번아웃 하지 않고 쭉 이어갈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마진이 많이 나와서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 2,000만 원 벌어, 3,000만 원 벌어 해서 나 람보르기니 살 거야, 그런 목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500이든 1,000이든 꾸준히 수익이 나오면서 그 수익을 가지고 내가 그걸로 뭐 맛있는 걸 먹고, 이게 아니라 이 비즈니스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신상을 계속 꾸준히 찍어가면서 마케팅을 좀 더 예산을 높이고 점점 비즈니스의 규모를 키우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됐을 때 이제 내가 이 수익으로 이제는 내 삶도 좀 뭔가 편해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음에 나오는 수익으로 비즈니스 규모로 해서 키워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팔리면서 적당한 마진이 나올 수 있는 아이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이템 재고를 저는 개인적으로 요청드린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에디군 뭐 하실 말씀? 또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배경을 또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잘 된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되게 독특한 방식으로. 그리고 여기까지 진행을 하신 거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내공도 있으시고 뭐 어떤 주변에 도와주신 분도 많으니까 그 다른 회사와의 콜라보까지도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인생의 어떤 결정에서 누구 한 명의 말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저희 말은 또 한편으로 흘려 들으면서 또 참고만 하시면 되는 그렇죠. 거고, 또 주변에 또 많은 조언자들이 저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까지 오신 거 보면은. 그렇죠. 응원하는 바입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말이 그냥 맞다고 생각하면 듣고 어느 정도 흡수하면 되고, 얘 개소리 한다. 그 부분을 주의하면 되는 그렇죠. 거죠. 한 귀로 듣고 그냥 이쪽 귀로 그냥 나가면 되니까 항상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